자, 오늘도 어제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위권 고지를 넘보는 상까지 됐군요. 자, 안철수 의원,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찍 뜨면 일찍 지는 법이다. 내가 될 것이다. 계속 그 메시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상준 기자. 자,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요. 안희정 지사의 약진 좀 눈에 띄는 거죠? 예, 설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약진입니다. 네, 사실 4위권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 오차의 범위 안에서 있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탄핵을 전후로 급상승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네. 안희정 지사는 1월 초부터 시작해 22일 출마 선언 그리고 설 연휴를 지나면서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왜 그런 겁니까? 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굉장히 선명한 왼쪽 성향을 보이는데 잠깐 중간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듯한 현상이 보였었잖아요. 역시 그게 먹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전 돌풍의 배경은 저는 안희정 지사의 행보 자체가 네. 중도로서의 표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 통합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사실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누가 봐도 진보주의자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진보야. 나는 절대 탈당 안 해. 나는 이 민주당을 지킬 거야. 그런데 나는 보수도 껴안을 자신이 있어. 나는 전 정부의 공도 계승을 할 거야. 창조경제 녹색성장 좋은 거야. 난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멘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와 관련한 얘기는 이분은 나는 보수적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안희정은 중도 행보라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니다고 혹평을 받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틀리죠. 안희정 지사는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진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반대되는 세력도 나는 껴안을 거고 그들의 장점도 나는 계승할 거야 하는 것이고 네. 반기문 총장은 나는 보수인가 진보 같은데 진보인가 보수 같은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반기문 총장은 짬짜면을 먹고 싶은 분의 뚝이 무너진 거고 네. 안희정 지사는 나는 짜장면 또는 짬뽕 명확합니다. 그런데 나는 짜장면인데 가끔 짬뽕도 맛있으니까 국물은 떠먹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인 거죠. 정체성을 명확히 한 다음에 반대 세력을 껴안는 겁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희정 후보가 당분간 좀 들 거라고 보는데 네. 안희정 뿌리가 좀 탄탄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문재인의 장점과 이재명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떤 개혁성, 어떤 노무현의 어떤 그런 분권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톡톡 튀는 면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충청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나이의 젊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중도적 이미지를 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경필하고 같이 무슨 핑퐁 게임을 뭐, 그렇죠. 총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비롯해서 어떤 진보의 뿌리, 그 다음에 어떤 보수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 이런 게 합쳐져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이재명, 안희정 두 야권의 2위권 구도를 만든 후보들 사이에 차이점이 좀 눈에 띄고 그랬는데 현충을 찾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 방문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역사 해석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보는 가늠자 중에 하나잖아요. 비교가 좀 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박정희, 이승만 노소에 대해서는 참배를 생략하느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들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현재의 모습일 뿐입니다. 나는 이 현재의 모습을 민주주의를 통해서 극복시키자라고 얘기하는 네. 사실 두 후보가, 그러니까 두 네. 대선 주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상당히 다른 궤적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같이 사법연수원을 다녔던 현역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네. 사회운동 뭐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네. 가장 친한 의원이 뭐 최원식 전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인데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회에 비로소 눈을 뜨고 인권운동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네.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어찌 보면 더 왼쪽에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두 주자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정치 활동을 경험하면서 각자가 생각한 부분들이 다르고 그 생각이 바로 저런 말과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제 세계일보가 해놓은 저 여론조사 조금 더 보자면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 있느냐 아니냐인데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 어느 정도 동의와 매우 동의 거의 50% 가까이 있을 정도인데 2위권을 노리는 후보들은 이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2위권 노리는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전략은 심플합니다. 네. 무조건 결선 투표를 가는 겁니다. 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대표가 과반을 차지해버린다면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는 지지율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도록 막은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가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그 전략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안철수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깥에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반기문 불출마 선언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도왔니 안 도왔니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당시에 전국 돌면서 40번 이상의 지원 유세를 했고 아무리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찍 찾아온 대세론에 취해서 교만해진 나머지 선거에서 패배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저 안철수입니다. 저 대목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요.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지나면 사퇴한다. 첫 번째 예언을 네.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예언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걸고 있는 두 번째 주문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 안철수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네. 그걸 끊임없이 주체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안철수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상당히 아마 공황 상태에 빠져서 당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마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문재인이 당연히 집권하지 않나. 이런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텐데 이 위기의식이 결국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좌절감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로 뭉친다면 거기에 대한 단일 후보를 놓고 다시 한번 크게 경쟁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코 크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선을 해봐야 물론 알겠습니다만은 네.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까지 항상 양당 구도였습니다. 과거 네. 1로 3긴 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네. 후보가 약하면 49, 이기면 51. 항상 대통령 선거는 51대 49, 거기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네. 보수 세력에 누가 나오든 막대기만 꽂아도 저는 40%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40%는 넘을 것이다. 무조건. 예. 그 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3인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네. 이 3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분이 이제 안철수 텐데 이 양반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죠. 그건 과거 1로 3김 싸움이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세로는 맞지만 이분이 보수에 나오는 세력과 연합하게 되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중간지대를 쭉 한번 모아보자 이런 노력을 했었잖아요. 반기문 후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했던 그런 흐름들, 특히 이제 개헌이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대중을 상대로 한 지지도는 높고 상당히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로 정치를 아는 분들이 들여다보면 국민당 내에 있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도 상당히 취약하고 더구나 손학규라는 김종인이라는 박해된 백전 노장들의 정치인이 안철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옹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아직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게 기업권이 나아졌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인 거죠. 네. 저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2월 한 달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에게도 추월당한 상황에서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반문 진영에 총괄을 하는 선봉이 되고 싶어 네. 하지만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반문 진영에 결집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네. 백가정면식으로 이제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흩어지겠지만 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을 흡수하고 네. 확실한 선명성을 보이면서 10%, 15% 이상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다면 그러면 저 밑으로 모이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30분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왔던 이 깜짝 선언이 가져왔던 전국에 대한 영향, 지금까지 4가지 뉴스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